안녕하십니까. 스쿠버 다이빙의 강박증 환자 강영천의 강박사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뇨병과 다이버입니다. 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이브웹.co.kr의 그리고 스쿠버 다이브 잡지에 잠수의학 Q&A를 하고 있는데, 당뇨병을 검색을 해보면 지금까지 약 21건의 질의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답변은 제가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과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이 당뇨병이 어떤 질환인가를, 즉 의학적인 측면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가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어떤 지침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의 의학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몸에 췌장, 그냥 우리말로 쉽게 이자라고 부르는 이 판크레아스가 있고, 이것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의 혈당의 균형과 조절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비티스 멜라이투스라고 하는 진성 당뇨병에는 이렇게 진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몸이 어떤 경우에 도달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비근한 예가 임신 초기에 이 당뇨가 나타납니다. 임신성 당뇨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임신 상태가 끝나면 그게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진성 당뇨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 나라 통계에 미안합니다. 이 2017년 통계에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2천만 명의 당뇨병 환자가 있는 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나간다면 2040년경, 이때면 제가 몇 살이 되나요? 이때는 6억 4천 명 정도의 당뇨 환자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빈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라고 하는 어떤 진단을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8시간 이상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검사한 혈당이 100mg per 데실리터를 넘으면 이미 이것은 비정상이고 공복 당장애라고 일단 부릅니다. 근데 이 공복에 측정한 당이 126mg을 넘어가면 일단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들이 식사하고 한 120 정도 나오면 괜찮습니다. 이 당뇨의 증상을 보자면, 우리 몸속에 과혈당증을 야기해서 이 당뇨, 갈증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다뇨가 나타나고요, 공복감과 몸이 수축해지고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이 지방의 연소를 좀 불완전하게 해서 몸에 산화혈증, 에시도시스라고 하는 상태를 만들고, 심해지면 호흡곤란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1형 당뇨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원인이 미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생긴 항체가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를 공격해서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생산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몸속에서 당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사실은 이게 원인 불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아당뇨가 여기에 속하고요. 지금 현재 그 의학에서는 어떤 균을 소아 시절에 그 감염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의심하고 있는 게 콕사키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입니다. 저는 이 콕사키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을 몇 번 알았습니다. 이 소아 당뇨에서 이런 콕사키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자가 면역으로 혹은 그 후유증으로 췌장의 손상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 비슷한 예가 급성편도선염을 앓은 다음에 나중에 신장염, 관절염, 심장병 같은 류마티스성 질환을 일으키는 거하고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2형 당뇨는 인슐린을 만드는데 내 몸이 어떤 이유로 인슐린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슐린의 생성이 당연히 저하가 되고요. 또 기왕 생산된 인슐린은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혈중에 남아있으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혈중에 남아있으니까 우리 췌장은 혈중에 아직 인슐린이 많이 남아있네, 이러니까 인슐린 생산 자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효과는 결국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2형 당뇨,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살다가 오는 게 2형 당뇨인데, 이 원인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특히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 음식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으면, 그리고 운동 부족하고 이럴 때 당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처하는 방법은 음식을 좀 건강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타나면 약물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다이버의 경우는 이 당뇨가 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을 많이 마시고, 그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 그 다음에 음식은 피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병은 그 자체의 위험성이 꽤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고혈당증이 있으면 목이 계속 마르고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탈수가 되고요, 피부가 건조해질 거고, 배가 고파지고, 눈이 잘 안 보이게 되고, 메스껍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잘 낫지가 않습니다. 구토와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저혈당증을 앓게 되면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빨리 빈맥을 보입니다. 땀이 나고 현기증이 나고 사람이 약간 이렇게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허기가 끼고 사람 힘이 쭉 빠져서 심해지면 기절을 하게 됩니다. 저혈당증이 고혈당증보다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당뇨가 의심돼서 그날 아침에 음식을 많이 먹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재보니까 너 150이나 나와, 약 먹고 하고 약을 먹었는데 사실 이분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수 있죠. 이럴 때 그 약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혈당이 쭉 빠져나가면서 저혈당증이 오게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저 당뇨 환자입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럴 때는 이게 저혈당인지 고혈당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혈당이라면 약간의 설탕을 더 먹어도 그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저혈당일 때는 우리가 초콜릿 하나, 그 사탕 이런 거를 먹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이 그 증상을 심하게 겪는 분들은 이런 설탕들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래서
또한 그 당뇨 환자들은 내가 당뇨가 있다는 어떤 태그를 걸고 다니라고 권합니다. 이럴 때 내가 그 환자의 주머니 속에서 그 혈당제를 구해서 그 당 성분을 구해서 입에 넣어주기만 해도 환자분이 좋은 그 호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당뇨 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이빙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거나 혹은 다이빙을 하지 않는 의사라면 당뇨 환자가 병원에 와서 선생님 저 다이빙 해도 됩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대부분 사람들이 스쿠버 다이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은 무거운 짐을 들고 막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막 킥을 축적 사서 차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런 활동들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무리한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분들을 크게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 다이빙 강박증 환자는 어지간하면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주의사항만 잘 숙지하시고 따라주시면 다이빙은 당뇨병 환자가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뇨 다이버를 위한 그 권장사항이라는 것이 그 얼러트 다이버지에 실린 게 있어서 제가 쭉 발췌를 해왔습니다. 첫째, 다이빙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당뇨 내분비 내과 전문의 혹은 잠수의학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전달해 줄 겁니다. 짝이나 혹은 내 다이빙을 이끄는 프로페셔널, 다이빙 가이드, 강사, 다이브 마스터들에게 내가 당뇨 환자라는 것을 미리 말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 표식을 착용할 것을 권합니다. 수면 혹은 수중에서도 이 경구용 설탕, 글루코즈를 가지고 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물속에서 내가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조류와 싸우기 위해서 극심한 운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저혈당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속에서라도 그것을 먹게 되면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수면 혹은 육상에서 이 저혈당증, 특히 저혈당증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에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주사용 이 글루카곤을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십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당뇨가 좀 심한 분이라면 이런 어떤 약물을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이빙을 하기 전에 천천히 흡수가 되는 이런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내 몸속에 적당량의 그 당을 계속 제공을 해줍니다. 다이빙 들어가기 전 그리고 다이빙 끝나고 나와서 어떤 습관적으로 내 혈당을 여러 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런 정도의 다이빙이 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인이 알고 있게 되겠죠. 질소마취가 일어나면 저혈당증 증상과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30m가 넘는 수심의 다이빙은 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특히 이 테크니컬 다이빙 혹은 동굴 다이빙, 오버헤드 환경,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떤 증상을 느꼈을 때 바로 수변 상승이 불가능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 필수 감압 다이빙을 하다가 내가 이 증상을 느끼게 되면 수면으로 바로 올라가 버리면 감압병이고요. 물속에 있으면 저혈당증 증상으로 견딜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냥 레크리에이션 레벨에서
30m를 넘지 않고 편안하게 다이빙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장을 합니다. 무감 한계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본인의 로그북에 다이빙 들어가기 전과 나와서 혈당을 체크해 보시고 그것을 로그북에 적어도 한참 동안 이렇게 적다 보면 이 다이빙과 어떤 종류의 다이빙이 내 몸의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인이 알고 있으므로 다이빙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찬물이나 혹은 조류가 너무 심한 데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심한 운동을 요하는 프로필의 다이빙은 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1형 당뇨병 환자는 가급적이면 혈당치가 150mg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빙 전, 다이빙 중, 다이빙 중에도 물을 마실 수 있나? 다이빙 후에 물을 많이 마시고 평소에도 건강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다고 해서 다이빙에 대해서 굳이 긴장하지 마시고 다이빙을 즐기도록 노력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간혹 지금 CGM이라고 해서요,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패치를 다시고 그 패치에서 혈당을 계속 이쪽으로 전달을 해서 적어도 당뇨가 심한 분들이라면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뇨병과 스쿠버 다이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당뇨병의 의학적인 측면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1형은 소아들에 많고 2형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더 많다. 어느 거든지 그 당뇨가 있는 분들은 스쿠버 다이빙 관련 어떤 지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뇨병과 스쿠버 다이빙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